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편이 화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기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H한수 편입화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학교별 대비법 좀 자세하게 다 학교별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식으로 몇 문제 나오고 어떠한 범위에서 출제되는지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1년 연간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저 모르는 학생들 많을 거니까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화학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이랑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저는 이제 특별한 파트가 있어요. 고급화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지 그 부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학교별 대입법 나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그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고려대학과 박사과정이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 박사과정을 다 마치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고, 그리고 저는 원래 화학 전공 출신입니다. 화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수능하고 MD하고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메가유티가 메가편입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메가편입하고 기면편입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가편입하고 기면편입이 합병을 해서 기면편입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면편입 소속 이전에 메가편입 소속이었었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강남대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면편입 강남하고 신촌 여기서 그 둘 다 일반화학, 유기화학 담당하고 있고, 에어클래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대학 전공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화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을 닫았는데 빗단기에서 유기화학을 담당했었어요. 자,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편입 쪽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면편입에서 화학, 이제 그 기면편입 화학 전체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합해서 수강생, 합격생, 매출 모든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편입화학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그 MDP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이다. 제가 요렇게 적어놨는데, MDP 문제는 그래프라든지 또는 이제 그 표 같은 것들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얘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는 그런 형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우리가 의치함수에서 나오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뭐 표라든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해석하는 표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도 되게 좀 단순하고, 또는 이제 얘가 얼마 있는데 요거랑 반응해서 얘가 얼마 나오겠느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MDP 문제에 비해서 되게 좀 단순하게 출제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난이도가 막 MDP 문제에 비해서 미친 듯이 낮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쉬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또 이제 또 난이도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덜어 존재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MDP 문제와 다르게 서술형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서술형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일단 연대미래가 올 서술형으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이제 서술형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북대 수의대라든지 전북대 치대가 또 이제 이제 주관식 서술형 형태로 또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뭐 일단은 3개만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 만약에 고대 같은 경우, 이제 고대 의대가 작년에 또 3명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대 의대 같은 경우는 올 서술형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서술형이 들어있는 학교들도 있고 안 들어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하는 걸 보면 서술형이 들어있는 학교들도 뭐 당연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술형 대비도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같이 출제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에 대한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객관식에 비해서는 서술형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식이란 이제 객관식, 서술형 같은 거 이렇게 혼합해서 출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5번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트라든지 M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다, 그죠? 뭐 여기서 몇 문제 나오고 저기서 몇 문제 나오고 문제 스타일은 이렇고 이런 것들이 정형화가 되어 있는데, 편입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위도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일반화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큰 범위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물리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 같은 이런 전공 내용에서도 문제를 덜어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MDP에 비해서 범위는 좀 약간 더 넓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DP에서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범위들도 편입에서는 출제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최신 기출을 보면 조효도가 떨어지는 파트나 전공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일단은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골고루 출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전범위 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나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MD나 PT에서 범위, 그러니까 MD나 PT 같은 이런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형태에서도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라면 무조건 또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의치함수 같은 경우는 진짜 한두 문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한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실수 없이 맞춰야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짜 한두 문제 싸움이라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배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화학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지만,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외워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명하는 걸 듣고 다 이해를 하시고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 그 단원을 진짜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이론 설명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원을 마스터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 꼼꼼하게 듣고 그리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단원을 마스터하고 끝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맞아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분들 의치함수 기출문제 공개 안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교를 보내가지고 주요 학교들을 계속 복원을 해오고 있고 올해는 정말 많은 학교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학교 요 문제, 작년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더 다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문제를 구하러 다니거나 안 그러면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그런 데 구하러 다니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그렇게 복원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원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여기에 이 문제가 뭐 요게 기출문제더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사와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문제 딱 보면 그거예요. 거의 잘못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기출문제 아닌데 또는 이거 굉장히 옛날 기출문제인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신 기출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교를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복원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수업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기출문제를 재탕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학교는 문제 스타일이 어떻다? 이 학교는 뭐 객관식 몇 문제, 수령 몇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형과 트렌드를 보는 용도로만 만족하고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단원별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치함수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유기화학이 따로 들어가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의치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화학이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약대 편입이 시작될 건데 올해 어떤 학교가 먼저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약대 편입에서 화학을 본다면 유기화학까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일반학만 해도
1년 전체 과정 중에서, 정규 과정 중에서 푸는 문제가 1800문제에서 1900문제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유기화학도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만 해도 거의 뭐 500문제에서 6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나? 하여간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더라도 시험장 가서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을 대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론도 꼼꼼하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기화학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될 약대까지 유기화학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의대는 솔직히 전북대 수의대가 유기화학이 한두 문제 정도, 합성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전체 유기화학을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시험을 보는 이제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수의대랑 전북대 수의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문제 자체가 뭐 유기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공부해야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내가 금방 얘기했던 의대, 치대, 한의대, 그리고 약대까지는 유기화학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암기 절대 안 된다. 자,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암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구조라든지 비슷한 시약이 많아가지고 그냥 외우다가는 100% 바로 혼란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얘가 왜 여기 전자가 이동하고 여기서 왜 결합이 생기는지,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메커니즘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필기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거기에 관계된 문제들을 또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 단원을 또 마스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메커니즘을 그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절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을 옛날부터 이런 말이 많이 돌죠. 유기화학은 노가다다. 직접 그리면서 직접 필기하면서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체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기화학은 개인 노트 정리가 필수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구글에만 쳐봐도 유기화학 정리 노트 하면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기화학을 일단은 손으로 필기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는, 뭐 노트 정리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이런 것들 이제 출제됐구나, 이런 것들 이제 구경하는 수준에서 끝내시고 단원별 주제별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의 합성 같은 경우에는 유기학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 문제풀이 교재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고, 솔직히 그 정도 문제만 마스터하더라도 유기화학은 다 커버가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편입에서 나오는 유기화학은 어렵지가 않아요. 솔직히 PT 유기화학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MD 유기화학 정도 수준까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화학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 어떻습니까? 제가 딱 맞춤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 편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제가 편입만 몇 년 했더라? 거의 한 12년 가까이 했네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가르쳐 온 걸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문제들을 많이 접해온 결과로서 여러분들 딱 이제 필요한 맞춤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지향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리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출문제, 저만큼 기출문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조교시켜서 전부 다 보고 내오고 여러분들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매년 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연도부터 해가지고 최근, 작년, 이번에 며칠 전에 친 시험까지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감히 적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적중이라는 것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을 칠 때, 그러니까 시험을 출제를 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는 이제 시간 강사들이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을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출제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참고 도서로라는 걸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일반화학에서 유명한 교재라고 친다면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유기화학 교재 중에서는 맥머리라든지 스미스라든지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교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교재들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적극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 당연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어봐야 되겠죠. 교재에 다 녹여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각각의 연습 문제들을 일일이 그냥 다 푼다? 못 풉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 한 단원당 문제가 뭐 적으면 이제 뭐 200문제, 많으면 300문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한 단원 뒤에 연습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단원이 막 20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교재가 몇 권이에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교재의 문제를 뭐 문제 수만 따진다면 뭐 10,000문제도 넘겠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풉니까? 다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지만,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무작정 푸는 건 시간 낭비.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가지고 교재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선별된 문제들을 또 풀어보실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수용 테스트 뱅크라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교수용 테스트 뱅크 이거 처음 들어보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줌달이라든지 레이먼드, 옥스터비, 브라운 같은 이런 유명한 교재에는요, 교사용 자료가 있어요. 교수용 자료라고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PPT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 문제, 이게 테스트 뱅크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이 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진 않지만 이 교재가 나오는 출판사랑 정식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 있는 이 교재를 사용해서 정식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줌달을 쳐보면 윤기세가 뜰 거고, 윤기세를 쳐보면 줌달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교재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자료 당연히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좋은 문제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풀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우리가 MDP 기출문제 같은 경우, 맞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연습 문제 뽑아오고 테스트 뱅크에서 뽑아오다가 문제 수가 좀 적다, 좀 괜찮고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풀고 이제 그 출제를 할 거다라고 한다면 MDP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다 쓰진 않고 살짝 변형을 해서 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풀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반학만 1800문 문제에서 1900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낼 거고, 유기화학도 500문제 이상 그렇게 해서 풀어낼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또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거랑 아주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겠죠.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1, 2월 달에 기초과정.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안 했거나 고등학교 때 화학을 했어도 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학생들, 대학교 때 화학도 제대로 안 한 학생들, 심지어 내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 그런 학생들 당연히 기초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반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3, 4, 5, 6이에요. 여기가 일반학 1, 일반학 2인데 우리가 일반학 1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일반학 1, 2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좀 두꺼운 일반학 책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0몇 장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학 1에서 여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여기가 11장부터 20장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론만 할 거냐? 아니죠. 모든 이론에다가 플러스 단원 끝나고 나서 문제까지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 그 연습 문제, 그 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뽑아가지고 풀 거고, MDP 규칙 문제 곁들여가지고 또 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자, 일부 뭐 다른 학원이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녔던 여러 가지 뭐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막 기본 해가지고 뭐 전체 내용 다 안 하고 그냥 쉬운 내용만 쫙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기본에서 했던 내용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거기다 몇 개 더 얹어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거 엄청난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한 단원을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죠. 몽땅 다 어려운 것까지 다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려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까지 다 해야 그 단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기본 또 하고 심화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을 시작했으면 그 해당하는 단원의 심화적인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다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원씩 계속 마스터를 하는 거죠.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일반학 한 권을 통째로 다 털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대 편입에 거의 뭐 문제 비중으로 따지면 60% 정도의 비중이 여기서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 8월달에 고급화학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 원투에서 배웠던 걸 좀 더 심화적으로 간다?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는 일반화학이고요. 여기는 전공이에요. 유기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이라든지 분화학, 양자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우리 시험에 나오거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전공 기초들을 싹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기출예상, 11, 12회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완성이라고 있는데 단기완성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이론만 간단하게 축약해서 진행하는 거고 요거는 주로 재수생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요 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수생들이 빠르게 복습하려고 듣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유기화학 있죠. 자,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유기화학 1, 유기화학 2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10월, 11, 1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기화학을 왜 9월 달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9월 달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충분히 마스터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항상 이제 의대 편입 준비하고 합격한 학생들 항상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왜 9월 달부터 시작이냐? 3, 4, 5, 6에는 일반학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성적 안 되는 학생들은 이 1, 2, 3, 4, 5, 6, 7, 8 요때 영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의치한수는 다 토익이 만점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 수의대 같은 경우는 뭐 970점 정도만 돼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강원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만점 아니면 시험을 못 치러 갔었습니다. 그만큼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토익 만점짜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치한수는 토익 만점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토익 만점을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어 공부할 시간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뭐 물론 이제 영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전공 공부도 미리 하셔야 되겠죠. 화학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생물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서 8월 달까지 하시고 그리고 7, 8월 달에 제가 고급화학에서 유기화학 가르쳐 드린다고 했죠. 유기화학에서 합성 뺀 나머지 싹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고급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고대랑 그 다음에 의대랑 공통범위고 합성을 뺀 나머지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 8월 달에 유기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9월 달 들어오면 이 유기화학이 유기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성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딱 조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할 양이 좀 줄어들고 유기화학도 좀 더 컴팩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그냥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냥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 유기화학 1, 2는 합성 위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고급화학에 유기화학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화학 속에 유기화학을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합성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유기합성 이론 나가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제가 유기화학 전범위 MD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마스터를 시켜드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대 편입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소 커리큘럼이고 유기화학을 1년씩이나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유기화학 요만큼만 공부해도 여기에서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편입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 좀 실패를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 MD를 치러 갔을 때 유기화학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이미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유기 만점 나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MD 해가지고 건대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전남대라든지 또는 부산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가 MD까지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MD까지 보란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우리는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은 이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시고 어차피 3, 4, 5, 6 들으면 단기 완성은 안 듣는 겁니다. 단기 완성 빼버리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유기화학은 9월 달부터 합성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의치, 한의대 그리고 약대까지 다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의대는 심지어 이거 안 들어도 돼요.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만 하셔도 돼요. 여기만. 수의대는 유기 합성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최소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나머지 선생님들 커리큘럼도 보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약간 커리가 길거나 복잡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실력도 잘 올라갈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한눈에 나와 있는데 여기 기초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반학 원투 기본입니다. 그리고 고급화학에서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고급화학에서 공부를 한 부분에서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에 대한 문제풀이는 기출예상하고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할 거고 고급화학에서 배운 유기화학을 토대로 여기 유기화학 원투가 이게 단기완성 원투가 이게 유기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치한수는 또 특별한 파트가 있어요. 요거 11, 12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올해 복귀한 따끈따끈한 문제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복귀한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여기서 풀어드립니다. 자,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 말고도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그 올해 복귀한 문제는 싹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특강으로 해서 또 따로 이렇게 다 풀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빼버려야 되는데 이거 넣어놨네. 이 MD나 피트가 뭐 일단은 피트는 끝나긴 해가지고 요거는 따로 없는데 뭐 MD를 치고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이제 MD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범위 그런 것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이렇게 듣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는 요 형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 문제처럼 공식 하나 알았다. 요 공식에 대입하면 답 나오겠지. 그 다음에 물리가치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거 요거 배웠으니까 요걸로 해서 끝나겠지가 아니라 여기에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서 써먹고 여기에서 써먹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웠던 부분에서 계속 좀 차근차근씩 쌓아나가서 결국은 이만한 산이 되는 그런 형태의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원별로 그냥 요거 하나 들었다. 그 다음에 뭐 지나가다가 또 요거 하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순서 자체도 중요하거니와 계속 쌓아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뒤죽박죽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순서대로 딱 들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고급화학은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유기화학 전반적인 부분, 합성을 뺀 나머지는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분광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기화학이라든지 물리화학 같은 거 이런 것들 수업하게 되는데 이거 다 수업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이거 수업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보고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요거 하면서 고급화학은 또 매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들 좀 약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부분들 지금 조금씩 기출 가능성 있는 새로운 부분들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급화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쓸데없이 아무거나 해가지고 이제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위주로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제일 중요하겠네. 자, 고대 8문제에서 9문제 올 서술형입니다.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유기합성은 유기합성이라고 다 적어놨어요. 이 유기합성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따로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공화학이라고 적어놓은 이 부분은 고급화학으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화학, 그 다음에 전공화학은 고급화학이다. 그리고 유기합성은 9, 10월달에 따로 하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따로 하는 유기합성은 유기합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 서술형 8문제에서 9문제 일반화학하고 고급화학 두 개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나오고 이 중앙대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 유기합성이 들어가면 참 좋긴 한데 어차피 다른 학교 적으려고 하면 유기합성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 유기합성 왜냐하면 이게 유기합성이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기합성이 한두 문제 정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15문제 나옵니다.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 요 정도로 충분히 돼요. 유기합성은 여기 따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단국대는 30문제가 나오거든요. 단국대가 여러분들 예시문항이 15문제 나왔다고 해서 15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자, 여러분들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중앙대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경희대하고 단국대는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비슷한 편입니다. 그리고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일반학, 그 다음에 고급학, 그리고 유기합성이 나와요. 유기합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30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문제까지는 아니고 일단 10문제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기합성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공부를 꼼꼼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또 넓은 범위에서 나옵니다. 미트나 대충 공부해서 커버가 될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원광대 같은 경우는 40문제, 일반화학, 전공화학, 그리고 유기합성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40문제인데 얘들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에 비해서는. 자, 근데 이제 올해 또 원광대가 또 생각보다 또 문제가 또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일단은 다 못 푼 학생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50분에 40문제를 풀어라고 하니까. 그리고 문제 자체도 또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닌 좀 약간 어렵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못 푼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매년 난이도는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서요. 그냥 계속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고대는 서술형, 중앙대 객관식, 경희대 올 객관식, 그 다음에 단국대도 올 객관식, 원광대도 올 객관식,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객관식 15문제에다가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입니다. 객관식 15개, 주관식 서술형 5개. 2개 합해서 총 20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일반화학, 전공화학, 유기합성. 여기도 유기합성이 잘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신대는 올 객관식 30문제.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 정도만 하시면 되고 유기합성이 일부 나오기도 하지만 해봤자 한두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대미래 같은 경우는 11문제에서 12문제 나오거든요. 여기 유기합성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11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유기합성이 6문제인가 7문제였었어요. 일반화학보다 유기화학이 더 많이 나오는 연대미래. 자, 그래서 그만큼 유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복귀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풀 거고. 강원대 수의대 25문제. 일반화학하고 그 다음에 고급화학. 요거는 유기합성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광원대는 일단 여기까지는 그 유기합성이 따로 출제되진 않았다. 제주대 같은 경우는 20문제로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하고 유기합성 요 3가지 다 나오는 편이에요. 난이도가 미친 듯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는요, 강원대, 수의대나 제주대나 전북대나 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제 미친 듯이 어렵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고신대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전북대는 20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객관식 20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식이 15문제고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 어떻게 보면 대카대랑 전북대가 문제 스타일이 똑같죠. 일반화학하고 전공화학. 그리고 유기합성이 어쩌다가 한두 문제 정도 섞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북대는 전북대 치대와 전북대 수의대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은 웬만한 학교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시고 정보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 중에서 여기에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Q&A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또 다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는 어떻게 되고 문제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다 해드렸네요. 됐죠? 자, 이거는 이제 학교생입니다. 자, 내가 2016년도부터 그때부터 좀 정리를 좀 했었는데 그때 2016년도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뽑는 인원이 너무 저조했어요. 그 연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에 한두 명 뽑거나 안 그러면 아예 안 뽑는 경우도 있었고요. 3명 뽑으면 애들 막 환호했습니다. 너무 많이 뽑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의치한이대도 정말 진짜 이제 소수 인원을 뽑았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당 1명 뽑든지 안 그러면 2명 뽑든지 안 뽑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때는 편입이 정말 힘들었었다라는 거죠. 뽑는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요. 자, 그리고 2017년은 더 적었습니다. 2017년은 더 이제 저조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는 인원 적어가지고 학교생도 적습니다. 자, 근데 2018년도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뽑는 인원이. 연대도, 그리고 고대도 그때 들어왔었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 연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많이 합격하더니 2020도 좀 약간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었어요. 학교생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2021 되면서 또 뽑는 인원이 갑자기 또 이제 2020
뭐 이런 2019 이런 애들 그때보다 훨씬 더 뽑는 인원이 많아졌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재작년이고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요거 뽑는 인원 엄청 많다고 그래서 TO 폭발했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대도 고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대 편입도 이제 우리가 재작년이라든지 작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얘기를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뽑는 인원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 기조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줄더라도 뭐 엄청나게 줄지도 않을 거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여기에 지금 안주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교 졸업하고 그냥 직장인 생활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치한수 졸업하고 나서 또는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전문직이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정말 한두 문제 싸움이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토익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모두 해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의사 자격증이라든지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서 탈바꿈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조는 올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얻어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평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불만족한다는 표현은 받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강의 하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뭐 치과의사, 수의사, 그 다음에 약사 다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수업 중에 면접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소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이라든지 저소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편입한 편입 선배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면접을 봐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자소서는 어떻게 적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 또 참고하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스펙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합부생이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합부생이 무슨 논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런 별다른 스펙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내가 스펙이 이만큼 좋은 게 있다. 근데 시험을 못 쳤다. 그러면 합격을 하지 못해요. 일단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일단은 시험 성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학교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여러분들 스펙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서류가 되겠죠. 뭐 봉사 시간이라든지 뭐라든지. 솔직히 그런 것들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봉사 시간을 뭐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문제 하나라도 더 맞히는 게 그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또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